네, 안녕하세요. 초이CQ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거의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일어났던 9월 15일, 16일 우버 해킹에 관련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요, 제공된 정보에 대한 정확도, 완성도, 신뢰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리젠테이션과 영상 내 모든 자료들은 입증되지 않았고, 이것은 개인의 의견과 추측을 표현하는 것 뿐이며 고용주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대서특필이 됐죠.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테크크런치, 포브스 이런 데서 지금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우버가 공격을 당했다, 우버가 해킹을 당했고 18살짜리 해커가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킹을 당했느냐? 왼쪽을 보면은 AWS, 그러니까 회사의 AWS 계정이 장악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AWS가 장악을 당했으면 그 안에 있는 웹서버들, 데이터베이스 서버들, 소스코드 리포지토리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장악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뭔가 회계와 관련된 그런 웹서버도 장악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EDR 솔루션, 아마 Sentinel-1이라는 EDR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플랫폼도 장악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구글 G Suite도 장악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가는 되게 좋지가 않죠. 네, 거의 한 24시간 전에 금요일 아침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의 공격 방법 그리고 공격 패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싱이나 Adversary in the Middle (TTP를) 이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다크넷 마켓을 통해서 직원 한 명의 계정 정보를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MFA Prompt Bombing이라는 TTP를 이용을 해서 MFA를 우회를 했고 직원의 계정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VPN을 접속을 했고 VPN을 접속을 한 다음에는 내부망 정보 수집을 했고요. 그 내부망 정보 수집을 하다가 이제 SMB 쉐어를 하나 찾았는데 그 쉐어 안에 파워쉘 스크립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파워쉘 스크립트에 바로 하드코딩된 계정 정보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정 정보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이냐? 바로 Psychotic Secret Server라는 PAM 솔루션에 사용이 됐다고 하고 결국에는 그 Psychotic Secret Server를 이용을 해서 중요 서버와 자원을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피싱이나 아니면은 다크넷 마켓 등을 이용을 해서 계정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직원 한 명의 계정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요거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주 전통적인 피싱과 그리고 Adversary in the Middle를 이용을 해서 MFA를 우회한 것이 아니냐 라고들 하고 두 번째는 다크넷 마켓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계정 정보,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구매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망 자원, 외부망 서버의 비밀번호 스프레이나 브루트포스 등을 통해서 직원 한 명의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이 MFA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다중인증, 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거의 피싱을 막는 데 가장 최적화된 수준이고 거의 무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공격자 입장에서 Adversary in the Middle이라는 TTP를 사용을 해서 MFA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redteam.com을 방문을 하셔서 Phishing Adversary in the Middle 섹션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직원의 세션 토큰을 얻었거나 아니면 직원의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는 있는데 MFA는 결국 우회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격자가 어떻게 했느냐? 요거는 지금 공격자와 1대1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하던 분이 이제 공개를 한 내용인데 직원의 핸드폰으로 듀오 어플리케이션 이제 다중 인증을 사용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듀오 어플리케이션 요청, MFA 요청을 1시간 동안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내 핸드폰이 MFA 요청을 1시간 내내 받고 있는 거죠. 뭔가 수상하잖아요.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격자가 왓츠앱을 통해서 직원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 엔지니어링을 시작을 하죠.
이제 뭐 대충 뭐 이런 시나리오였겠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저희 회사 IT 팀에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인데요. 저희 지금 백엔드 인프라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MFA 요청을 그쪽한테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그거를 수락을 하셔야지 저희가 이 MFA 서버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대충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소셜 엔지니어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우리 회사 IT 팀이라고도 하고 뭐 실제로 내 핸드폰에 지금 1시간 내내 지금 MFA 요청이 계속 오는 거 되게 이상한데 이거를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수락해야겠다 이러고 수락 허용을 누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공격자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의 계정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고 결국에는 그 직원의 계정을 이용을 해서 VPN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VPN에 접속을 한 다음에는 뭐 아주 그런 전통적인 공격자의 방법을 통해서 내부망 정보 수집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corp.uber.com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도메인이 있던 간에 그 도메인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했을 거고, 심지어 공격자 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의 유저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유저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우버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유저 맥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블러드하운드라든지 뭐 다양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정보를 얻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뭐 SMB 관련된 접근 가능한 쉐어 정보도 얻었을 것이고, 뭐 앱맵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망 정보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부망 정보 수집을 하다가 공격자가 특정 SMB 쉐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SMB 쉐어에 접근을 하는 모습인데, 그 SMB 쉐어에 들어가 보니까 파워쉘 스크립트가 하나 있는데 그 파워쉘 스크립트 안에 하드코딩된 계정 정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데브옵스나 아니면은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파워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로그인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 비밀번호까지 같이 그 파워쉘 스크립트 안에 넣어서 작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큐어 코딩은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워쉘 스크립트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공격자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공격자와 대화한 내용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한 내용을 누가 지금 이거를 공개를 한 것인데, 이제 우버 그 내부망 안에 특정한 네트워크 쉐어가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 쉐어에는 몇 가지의 이제 파워쉘 스크립트가 존재했다. 근데 그 몇 가지 파워쉘 스크립트 중에 하나가 유저 이름과 비밀번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Psychotic Secret Server라는 이 PAM 솔루션, Privileged Access Management 솔루션에 갈 수 있는 그 계정 정보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Psychotic Secret Server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 요새 패스워드 볼트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원 패스워드라든지 키 패스라든지 bitwarden 뭐 요런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내 비밀번호를 한꺼번에 관리를 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크롬 익스텐션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실 텐데, Psychotic Secret Server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전체의 중요한 자원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정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거대한 그런 패스워드 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 내 모든 중요 자원이나 서버들에 들어갈 수 있는 뭐 AWS나 듀오나 뭐 도메인 어드민이나 G Suite, EDR 솔루션 이런 거에 모두 다 접근 가능한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싹 다 모아놓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서버가 바로 PAM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ychotic Secret Serv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머신 IP 그리고 머신 네임 그리고 유저 이름과 비밀번호 이런 거를 싹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되게 안전하게. 근데 문제는 뭐다? 안전하게 저장은 했는데 앞불사 요 Psychotic Secret Server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파워쉘 스크립트 안에 넣어버린 거고, 그 파워쉘 스크립트는 SMB 쉐어에 저장이 돼 있었는데 공격자가 그 SMB 쉐어에 접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Psychotic Secret Server를 장악을 했고, 그 장악한 Psychotic Secret Server를 이용을 해서 뭐 AWS나 G Suite, 뭐 EDR 솔루션들 뭐 다양한 플랫폼에 모두 다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였다? 바로 피싱을 당한 것. 혹은 뭐 다크넷 뭐 계정 뭐 다크넷 마켓에서 뭐 계정 샀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싱을 당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피싱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MFA, 우회 가능한 MFA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Adversary in the Middle이라는 TTP를 이용을 해서 MFA를 우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feeder2 형식의 MFA를 사용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Adversary in the Middle 공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feeder2 형식 같은 경우는 뭐 하드웨어 토큰이라던가 하드웨어 유비키 요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MFA 다중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사용을 했다면 MFA 우회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부망 보안을 항시 점검을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내부망 모의 해킹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았다면 그 접근 가능한 SMB 쉐어가 있다라는 것도 아마 확인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SMB 쉐어의 접근 권한을 바꿔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접근을 하게 바꾸던가, 아니면 그 SMB 쉐어 안에 들어있는 그 문제 파워쉘 스크립트 그거를 찾아서 그 파워쉘 스크립트를 지워버리던가, 아니면은 뭐 계정 정보를 하드 코딩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내부망 보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부망 보안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조금 더 자세히 했다면 충분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중계층 보안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보안에 신경을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저 행동과 위치 기반 모니터링이 있겠죠. 어느 나라 직원이 피싱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미국 우버 본사에 있는 미국 시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어디 러시아에서 VPN을 접속을 했다면, 그 유저 직원 정보를 갖고 어디 러시아에서 VPN 접속을 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위치 기반 모니터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수상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알아냈을 수도 있고, 뭐 그 유저가 뭐 개발자였는지 데브옵스였는지 뭐 어디 뭐 회계 뭐 김인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유저가 회계팀이었다면 갑자기 그 유저가 파워쉘을 열어서 막 SMB 뭐 쉐어에 접근을 하고 뭐 내부망 뭐 정보 수집을 하고 이러면은 누가 봐도 조금 수상하거든요. 그죠? 회계팀이 갑자기 막 뭐 대단한 뭐 그런 해킹 툴을 다운받아서 돌리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저 행동 기반 모니터링을 해도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던 SMB 쉐어에 관련된 보안, 그리고 SMB 쉐어에 관련된 접근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으면 충분히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VPN에 이제 MFA를 이용을 하더라도 그 MFA가 feeder2 형식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사이커릭 SQL 서버도 이제 문제가 있죠. 파워쉘 안에 하드 코딩된 계정 정보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사이커릭 SQL 서버 자체에 MFA도 같이 걸려 있었다면은 그 하드 코딩된 정보가 있더라도 사이커릭 SQL 서버에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또 MFA에 막혔겠죠. 그렇게 이제 다중 계층을 이제 레이어를 계속 이렇게 쌓았으면은 결국 어딘가에서 공격자가 발각이 되거나 탐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막혔을 겁니다. 근데 이런 다중 계층을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격자한테 장악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해킹 사건 사고들을 들여다보면은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셜 엔지니어링과 피싱 그리고 위싱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공격은 뭐였다? 일단 그 피싱을 한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왓츠앱을 통해서 그 접근을 했던 것. 죄송합니다. 그 1시간 동안 MFA 요청 너무 귀찮으시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소셜 엔지니어링을 했고, 그 직원은 결국 그 소셜 엔지니어링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원들의 사이버 보안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결국 처음 공격을 당했던 거는 피싱인데, 그 Adversary in the Middle TTP가 통하지 않는 feeder2 형식의 강력한 MFA를 사용을 했다면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내부망 보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라면 뭐 내부망 뭐 모의 해킹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내부망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큐어 코딩의 중요성도 있는데요. 뭐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파워쉘 스크립트를 만드는 시스템 어드민들, 뭐 앤서블이나 테라폼을 만지는 데브옵스들, 뭐 아니면 다양한 보안 툴들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코딩을 할 때 뭐 계정 정보를 하드 코딩 해놓는다든지 평문으로 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코딩 방식은 조금 하지 않도록 그거에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회사에서 조금 제공을 해준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Thycotic SQL 서버가 이제 다양한 비밀번호들을 한데 묶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한다면 역시 단일 지점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런 비밀번호 볼트라든지 이런 게 참 편리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그거를 바꿔 말하자면은 Thycotic SQL 서버나 아니면 다양한 팸 솔루션이 장악을 당한다면 말 그대로 게임 오버다.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모든 중요한 자원들의 비밀번호라든지 접근 권한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일 지점을 꼭 생각을 해서 비밀번호 볼트나 아니면 SQL 서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보안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런 일이 미래에는 또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보안팀들이 열심히 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이였습니다.